외부적인 요인은 외식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기에 반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경쟁 식당의 등장은 나에게만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매장에만 타격이 오기 때문에 없었다면 장사가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경쟁 식당의 등장으로 매출 회복이 되지 않는 식당은요, 문을 닫을 식당이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콕입니다. 식당 성공회에 오늘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저는 바로 근처에서 식당이 없는 유동인구 드문 골목에서 6,000원에서 8,000원에 시장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칼국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근처에 8,000원 한식 뷔페가 생겼습니다. 호재, 악재 중에 어떤 곳에 가까울 것이라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고급스러운 칼국수, 고급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가격대가 높은 칼국수집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식당을 해보면요, 내 식당의 매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요, 경쟁 식당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메뉴 이런 식당들이 주변에 생기면 내 식당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주변에 비슷한 메뉴를 구현하는 식당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내 식당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내 메뉴 상품력에 의해서 내 식당의 매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자, 첫 번째, 외부 요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외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식당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는데 내가 작은 식당에서 무슨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얼마 전에 전쟁이 났죠. 1년, 2년 전에 전쟁이 났는데 곡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경제 위기가 생겨가지고 경제적으로 IMF가 온다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출에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놔두란 건 아니, 매장을 그냥 놔두란 건 아니지만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잘 될 때 그때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스템화해서 만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경쟁 식당이 나타났을 때는요, 외부적인 요인은 외식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기에 반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경쟁 식당의 등장은 나에게만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매장에만 타격이 오기 때문에 없었다면 장사가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식당들이 건물에 같은 메뉴만 넣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그 기존에 있던 식당들은 난리가 나고, 하지만 법적 제재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10몇 년 전에도 PC방이 한창 유행할 때였는데 5층에 PC방이 있는데 6층에 PC방이 또 들어온 거예요. 큰 게 5층 PC방이 법적으로만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법적으로 졌어요. 이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요, 친했던 후배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 둘 다 피자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푸차가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둘 다 자기네가 하게 될 거라고는 서로 몰랐던 거죠. 저하고는 친했고 그 사람들끼리 아는 사이였는데, 한 피자는 굉장히 그때는 핫했던 피자 프랜차이즈였고, 하나는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노력할 때였어요. 한 일주일? 2주 정도 먼저 들어온 프랜차이즈가 2주 뒤에 들어왔던 프랜차이즈 대표한테 엄청 그거를 항의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둘 다 몰랐던 것도 있지만 둘하도 뭐라고 싸울 일이 안 돼요.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대형 식당이 근처에 들어오면 타격이겠지만 일반적인 사이즈의 경쟁업체가 나타났을 때는요, 몇 개월 후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보통 회복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력이 회복될 수준의 그 상품력이어야 해요. 그동안에 경쟁 식당이 없어가지고 식당이 잘 됐는데 경쟁 시장이 딱 나타나면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럼 몇 개월 뒤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제 말에 의하면.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상품력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문을 닫게 되겠죠. 결국 경쟁 식당의 등장으로 매출 회복이 되지 않는 식당은요, 문을 닫을 식당이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 질문하신 분처럼 칼국수 집과 저가 뷔페는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식 뷔페 손님의 니즈하고 칼국수 손님의 니즈는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만든 뜨끈뜨끈한 그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싶은 그 니즈하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잔뜩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그 니즈가 같을까요? 엄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한식 뷔페를 먹고 싶은 날 칼국수를 먹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 뷔페는요, 단점이 있어요. 칼국수 서비스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원에 이렇게 민감한 직장인들이 먹는 그것과 칼국수를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싶은 그 니즈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식 뷔페가 생기면 당연히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점심 장사에 타겟이 있잖아요, 주로. 일시적으로 그 매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칼국수가 그동안에 제대로 장사를 했다면 그 매장이 생긴 것과 상관없이 매출은 회복될 거라고 보입니다. 또 매출이 떨어졌다면 어차피 이럴 때 매장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상품력에는요, 맛, 서비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식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품력은.
경쟁 식당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경우는요 아주 자주 와요. 더군다나 이 식당 사장님이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식 뷔페로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면 매번 8,000원, 9,000원짜리 식당이 생기면 그건 아주 자주 오는 거겠죠. 이럴 때 경쟁 식당이라고 생각하는 식당을 쳐다만 보지 말고요, 내 식당의 상품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외식 식당은요 수없이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해요. 때문에 지금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고양시에서 초밥집을 최초로 시작해 현재 23년째 운영 중인 식당 주인입니다. 23년간 제가 한 식당이 한 23개 되는데요. 현재는 생선구이집과 100년 가게로 선정된 일식집만 남아있습니다.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방 프로세스를 연구한 끝에 2018년도에 세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1호 키친 디렉터로서 주방 컨설팅만 500여 개 포함해 식당 컨설팅만 1000여 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답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